내 사업 찾기입니다. 내산이 없는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산을 찾아 나서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일기산조학교 과정 졸업생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화공동체 괴산입니다. 왜 산림문화공동체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산촌의 현실 이런 건 머리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 그 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 얼마 전에 웬 어떤 환경운동가가 뭐 훌륭한 분입니다. 강원도 홍천 어디를 지나가다가 나무가 확 배져 있는 산을 보고 극분노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런 XX 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이게 과연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숲과 산을 이렇게 그야말로 바리깡으로 밀듯이 도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산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가득했던 산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all or nothing이죠. 가득 차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시선이라는 것은 나무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숲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산을 바라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자 볼까요? 멋진 숲이 있죠. 자 이거는 옳습니다. 자 볼까요? 베어버렸어요. 확 날려버렸어요. 뭐 듬성듬성 이렇게 머리카락 몇 개 남겨놓고서 날렸지만 요거는 틀립니다.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누가 뱄습니까? 여기 있는 나무를 누가 뱄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뱄나요? 제가 뱄나요? 산림청에서 뱄나요? 산주? 산주는 직접 베지 않겠죠. 벌목업자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목재 생산자들이 뱄을 겁니다. 뭐하러 뱄을까요? 왜 베어버렸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엄마가 시켜서, 3번 숙제라서 돈 벌려고. 그렇죠? 내가 산을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갖고 있었는데, 대대손손 한 40년, 50년 나라에서도 건들지 마라 그러고,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한데, 어느 날, 아는 그 동네 이장이 사와가지고, 어르신, 아이고, 저 사는 거 저거 뭐 할 거예요? 두면, 이거 섭섭지 않은 가격 준다고 하니까 한번 빕시다. 한번 베버립시다. 그리고 또 나무 나라에서 심어준다는 한번 베버립시다 해가지고 살살 꼬드겨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들은 척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10헥타 돼요. 10헥타면 1헥타가 몇 평입니까? 3,000평. 3,000평도 됩니다. 10헥타 되니까 1헥타에 한 150만 원 준다고 그래요. 10헥타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우리 아들내미가 요번에 아파트 산다는데 돈을 못 보태줘서 좀 찝찝했었는데 돈 1,000만 원에서 보내주면 좋아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버렸어요. 줘버렸어요. 베버려 하고 줬는데 요 모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목재 생산자는 요걸 베다가 뭐 합니까? 목재? 표고목으로도 팔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팔죠. 150만 원에 헥타당 150만 원에 샀으니까 10헥타 샀으면 1,5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1,500만 원 돈 주고 자기가 장비 들이고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어치를 생산하겠습니까? 거기서 훨씬 많이 생산하겠죠. 네. 여기서 맨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고목으로도 팔고 직경이 한 10에서 15cm 되는 게 딱 좋잖아요. 표고목으로도 팔고 여기 있는 소나무는 또 한옥 짓는 사람들한테도 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참나무는 땔감으로도 팔고, 아까시는 잡목이고, 뭔 잡목이고 하니까 싹 베가지고 그냥 여기 펠렛 공장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알아서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산이 나무가 서 있어서 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산주 입장에서는 내 산에 나무가 서 있었는데 40년, 50년 동안 돈 한 푼 나에게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40년 만에 1,500만 원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산주는 이 산에 들어가서 나무 외에 아무것도 봐본 적이 없어요. 10헥타면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3만 평이면 상당히 큰 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10헥타 정도 되면 그 안에 조그마한 계곡도 있고, 그렇죠? 능선도 있고, 정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산주는 30년, 40년 동안 조림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조림한 지 한 40년, 50년 된 거 아시죠? 시작한 이후로 산에 들어가서 자세히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게 소나무, 참나무, 기타 등등, 낙엽송까지 한다면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요 세 가지 외에는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를 베어버린다 해도 저 산의 가치가 150만 원 곱하기 10 외에는 넘어설 거라고 상상조차를 안 해본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산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너무 따뜻해 지금. 졸지 마시고 아주 춥게 해주세요. 산 갖고 계신가요? 예. 아니 세 분이 다 갖고 계세요? 산 갖고 계시면 자기 산을 샅샅이 들어가서 밟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산에서 찾았던 것을 지금부터 10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뭐가 있습니까? 잡목도 있지만 꽃나무도 많아요. 맨 먼저 나무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바위. 네? 바위 있나요? 또 뭐 있습니까? 버섯, 동식물, 나물, 네. 네. 삼나물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3가지 나왔습니다. 한 6, 70년 전에 살았던 폐가 흔적. 그렇죠. 쪼각. 그렇죠. 아, 요거 좋은 답이 많이 나오고요. 4가지 나왔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채우기 쉽지 않아요. 야생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구리, 고라니, 하다못해 삭, 많이 있어요. 또 새들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계곡의 물도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계곡의 물도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네? 네. 과일, 될 만한 먹을 것도 있죠? 먹을 것도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지당. 아, 그 간물 뒤에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에 구석구석 박혀 살았기 때문에 사람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강원도 깊은 산 말고는 다 있습니다. 자, 한 N7가지 나왔는데 더 채우기 쉽지 않죠? 볼까요? 뭐가 있는지? 계곡 있죠? 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산도 있어요. 내 땅이 미안하게도 능선을 이렇게 끼고 있는 한 3,000평밖에 안 돼. 우낭떠러지, 좌낭떠러지밖에 없어. 요거 물 없어요. 그런데 10헥타 정도 되는 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늪입니다. 늪도 있어요. 늪. 네. 우포늪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또 뭐 있습니까? 나무 있죠? 목재 생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는 강의하고 있어요. 전문 강의가 아니고. 자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 바닥 우리나라 나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벽에 붙어있는 루바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17%밖에 우리가 쓰는 나무 우리가 생산해내지 못해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오죠. 목재 생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요거 꽃이 피었네요. 네, 산에는 꽃이 피네.
밀원수. 밀원수. 꽃이 피어요. 봄, 여름, 가을 꽃이 피어요. 또 뭐 있습니까? 멋진 숲길도 있죠. 그쵸? 숲길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예. 또 뭐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겠는데 이거 부처손이에요. 부처손. 이 화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있어요. 부처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손 약재죠? 훌륭한 한약재입니다. 바위에 붙어 있어요. 즉 산야초, 산약초, 약초도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골재 채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재도 있어요. 골재. 또 뭐 있습니까? 석재. 네, 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산림청에는 3대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임업진흥원이라는 데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이 목재만이 아닙니다. 석재, 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석재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나무에다가 초봄에 구멍을 빵 뚫어서 찝찝찝 빨아먹는 드라큘라를 우리가 하죠. 예. 네. 뭡니까 이거? 수액입니다. 수액. 수액.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열매잖아요. 열매. 이게 산초라는 열매인데 이와 같은 약재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고 희귀목이에요. 희귀목. 그 산에 가면 우리 사랑산 청천에 오신 분 저기 베티숲 대표님 계시는데 베티숲에 뭐 있죠? 열리죠. 열리목 있죠. 열리목. 열리목 하나 있어서 산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아시죠? 그거 하나 바라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 옵니다. 희귀목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트리하우스 들어보셨어요? 트리하우스 들어보셨어요? 트리하우스가 뭡니까? 나무 위의 집이죠. 나무 위의 집, 트리하우스. 옛날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엉클 톰스 캐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끼입니다. 이끼. 이끼. 습습한데 많이 자라는 이끼. 이끼 있죠? 이끼도 자원입니다. 이건 뭡니까? 산야초. 네? 천연식물. 깽깽이 풀입니다. 이건 뭡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밧줄 메고 숲놀이터. 제가 산을 바라보는 100가지 시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등장시키는 15가지입니다만 나머지 75가지 이상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전에 귀농마을 만들고 두 번째 마을이 한살림 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한살림 마을 옆에 한살림 연수원을 짓는다고 했어요. 한살림 마을 30가구 집어넣고 청천 송면에 있습니다. 연수원을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한살림의 권위에 맞는 연수원을 짓겠다 해가지고 그 연수원 설계를 국가건축위원장이신 승효상 선생한테 1호제에다 맡겼어요. 네. 그래서 승효상 선생이 와서 이제 설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면 조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 우리나라 최고의 조경 전문가인 정영선 선생님을 모셨어요. 네. 정영선 선생님 뭐 나중에 한번 조회보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자연 있는 그대로를 조경의 최고의 소재로 삼고 조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현장을 모시고 갔는데 지금 80이 넘으신 여자분이세요. 근데 모시고 갔는데 자기 이제 스태프들 데리고 오셨겠죠. 이게 쭉 둘러보다가 야 저게 뭐냐? 이러면서 앞장서 가시더니 여러분 단풍나무 아시죠? 단풍나무. 산에서 나는 단풍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산에서 나는 단풍나무 혹시 신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신나무 아세요? 근데 들어보셨는데 모르시죠? 네. 신나무가 뭡니까? 식나무가 아니고 식이 아니고 신나무. 산에서 나는 단풍과의 나무입니다.
야, 이런 전문가가 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래서 내가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맞습니다.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고 수액이 나옵니다. 수액이 나와요. 게다가 이파리 줄기는 약재입니다. 거기 신나무 군락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뭘로 보입니까? 잡목, 못 쓰는 나무, 잡목이에요. 이거는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말고는 다 잡목이에요. 심지어 참나무도 잡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소나무만 제일 좋은 나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배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돈 벌었다 이러면서 야, 여기 조경의 메인 컨셉은 신나무야. 왜냐?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적응했고 이런 신나무 군락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현장에서 다른 나무 이것저것 막 들여다가 설계를 하려고 작정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스태프들이. 됐어. 신나무로 메인 컨셉을 다 바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신나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라고 괴산에서 자연을 잘 이용해 먹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냐라고 들어가 보면 그 답 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귀촌해요. 여기도 귀촌하신 분들 거의 다 알 겁니다. 우리 성향 선생님처럼 여기 본토배기 말고는 대부분 귀촌하신 분들일 텐데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는 꼽을 수 있는 게 5손가락 넘어섭니까? 안 넘어섭니다. 농사 짓거나 와서 취직하거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와서 치킨집을 열거나 펜션을 하나 다 털어가지고 열거나 이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and how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자, 제가 재밌는 제안 하나 할게요. 이 과정 끝나고 나서 내 산에다가 내 산 1헥타 3헥타 3,000평이죠. 3,000평에 나무가 다 배져 있다고 그러면 신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신나무. 자생나무라 엄청 생활력이 강합니다. 신나무를 심어서 그 신나무에서 나오는 수액 가지고 만약에 수액을 뽑아 먹는 업을 한다고 합시다. 수익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고로쇠 나무 아시죠? 네. 고로쇠 나무가 1헥타당 11,000리터 정도 나옵니다. 수액이. 네? 그런데 신나무는 수액이 얼마 나오는 줄 아십니까? 2배 나옵니다. 2배. 지금 고로쇠 나무는 남쪽에서 물 안 나와요.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신나무에서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1헥타당 보통 1,000주 정도 심는데 400주만 심으면 됩니다. 400주. 그리고 나서 수익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뽑아봤습니다. 4,500만 원 나온답니다. 안 믿겨지시죠? 왜 그러냐면 전례가 없어서 그래요. 아직 고로쇠 수액 말고 신나무 수액은 등재되어 있지 못합니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채취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걸 등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산주학교 강사 중에 이따 오실 분, 다음 과정에 오실 분이 정성훈 대표라고 요 옆에 충주 수안보에 슬로우 파머라는 농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이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자기 농장을 이렇게 개척하다가 만지시다가 신나무 군락지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자기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단풍나무가 상당히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단풍나무를 확 베어버리려다가 그래도 뭐가 좀 찝찝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신나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고 아니 세상에 자생신나무 군락지가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데가 있다니 라고 하면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로쇠 수액보다 신나무는 약성이 훨씬 높습니다. 칼륨 훨씬 높습니다. 고로쇠 수액보다 당도는 떨어집니다. 네. 당도는 떨어지지만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맛 때문에 고로쇠 수액보다 훨씬 더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걸 빨리 등재시켜서 1헥타당 400주를 심으면 연간 수익이 4,5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니 신나무를 빨리 등재시켜야 되겠다. 빨리 검사 수치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공지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금년 1월 1일이에요. 금년 1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정성훈 대표 말고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왜 잡목이라는 것들이 실제는 잡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산에서 나오는 각종 자원을 이용한 수익 사업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사업으로 여겨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가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거 트리하우스라고 그랬죠. 트리하우스. 혹시 자기 집에 트리하우스 지어놓은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자기 집에 트리하우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펜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체험농장 하시는 분 계신가요? 트리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홍천에 계시는 서경석 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내 트리하우스 공부에 등록된 건축물 대장에 있는 트리하우스 1호입니다. 그분이 트리하우스 한 채 지어놓고 한 채 샘플로 지어놓고 그 트리하우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명소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뒤져보세요.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서경석 쳐보세요. 나옵니다. 트리하우스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트리하우스 관련된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곧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트리하우스는 공식적으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 건축물입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전문 강사가 와요. 지금 그 수없이 많은 트리하우스가 전국에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생기고 뭐 군청에서 만드는 것도 생기고 개인 펜션에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오로지 하나 건축법밖에 없는데 건축법과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 2개밖에 없어요.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딱 2줄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둘 수 있다. 거기에 트리하우스 나오는데 자연휴양림, 자연 15만 평 이상의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에만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정비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와도 이걸 뭘 걸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불법을 감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비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오실 트리하우스 강사 몽상두꺼비협동조합 박질성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김제에 가면 미즈노 하우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폰 갖고 계시죠? 폰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가 멀티플한 수업을 해보자고요. 폰 꺼내보세요. 포털을 한번 열어보세요. 포털 뭐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좋습니다. 우리가 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니까. 미즈노 하우스라고 써보세요. 미즈노. 미즈노 하우스. 김제입니다. 김제. 네. 찾으셨나요? 네. 왜 미즈노 하우스인가요? 주인이 미즈노니까. 일본 사람이죠. 미즈노 하우스 가보면 저게 무슨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트리하우스라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재밌게 생겼죠?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리문처럼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했죠. 그 미즈노 하우스에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 연간 찾아오는 손님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나무 위에 하나 그냥 자기가 얼기설기 만들었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 옆에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예. 그거 미즈노 하우스가 그 트리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매스컴에 나오길래 아우 지쳤는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옆에다가 카페 하나 차려볼까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우리 오기로 한 박철성 강사가 형님 나도 그 옆에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몽상 두꺼비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예? 거기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트리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검색해 보라고 하냐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검색 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하우스도 굉장히 유명한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숲속, 산속에 있는 자원은 그 단독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재가 되고 이것들이 두세 가지만 자기 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활용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무를 베느냐 마느냐의 OX 논리로 지금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산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150만 원 곱하기 10이냐 1,500만 원 곱하기 10이냐 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산림청과 환경론자가 맞붙어서 니들은 나쁜 놈들 나무를 학살했어. 산림청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농사는 그러면 매년 저기 벼 뿌려가지고 뭐 가을에 그러면 그대로 두나? 베야지 될 거 아니야. 우리도 40년 50년 동안 키웠는데 베야 될 거 아니야. 이 논리로만 치고받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피곤하고 피로했어요. 그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산주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칠게요. 여기 박수 대목은 아니에요. 대안을 이야기하지 박수 대목이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뒤에 100만 평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었어요. 세금만 드립다 냈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임업직불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그동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임업직불제 들어보셨어요? 농업직불제는 들어보셨어요? 친환경직불금 들어보셨죠? 농업 분야에는 소득 보존을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임업 분야에는 없었어요. 에? 산림은 무조건 보존해야 되니까 니들 손도 대지 마. 근데 사유재산인데, 그죠? 사유재산인데 손도 대지 마. 법으로 못 되게 돼 있어. 옛날에 산감 기억나시죠? 네, 산에 가서 나무만 베면 그냥 잡아갔어요. 현장 사법권이 있었던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40년, 50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숲이 우거져가지고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숲은 계속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식생이 엉망이 되버렸어요. 엉망. 요만한 소위 말하면 나무젓가락 같은 나무들이 막 경쟁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칡넝풀도 타고 올라가고 산다래도 타고 올라가고 하면서 나무다운 나무도 없고 겉으로 보면 푸르고 울창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제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임업인들이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농업 예산은 1년에 12조, 14조 되는데 산림청 예산은 꼴랑 2조 4천억이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0분의 1이야. 그런데 우리도 40년, 50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손도 못 대고 왔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니들만 우리 희생만 강요하고 나무 뱉다고 그러면 범죄자 취급하고 이렇게 하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장해서 관철시킨 게 임업직불제입니다. 이거 모든
산주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산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수목, 산림 경영을 한달지, 단기소득 생산물 요걸 재배한달지, 뭘 한달지 해야지 주는 거죠. 자, 획기적인 게 하나 생겨났습니다. 임업직 불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이번 산주학교 교육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뭐겠습니까? 막 던져보세요. 지금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던져보세요.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숲경영체험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죠? 자, 숲경영체험님은 뭐냐면요. 내가 내 산을 갖고 있었어요. 내 집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한 4,000평, 5,000평 되니까 산 4,000평, 5,000평 큰 거 아닙니다. 갖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내가 이제 귀농해서 살고 있는데 주말마다 손님이 찾아오고 그러길래 내 손주도 오고 그래서 그 뒤에다 이제 조금 이렇게 잡목도 베고 해가지고 그네도 하나 달아줬어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트리하우스도 하나 지어놨어요. 뭐 밧줄놀이 같은 걸로 어디서 뭐 교육과정에서 봤더니 재밌어 보여 밧줄 좀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산책도 하려고 숲길도 하나 내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내놔서 사람들 오면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산에다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죠? 네. 원래 산에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어요. 이따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산은 자, 이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보존산지, 준보존산지로 나눠집니다. 보존산지, 말 그대로 뭡니까? 보존해, 보존. 꼼짝하지 마. 보존하란 말이야. 손대지 마. 준보존산지는 뭡니까? 준이란 말은 이 뒤에 말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준이란 말은 거기에 준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산지란 말은 엄청나게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지만 준이라는 말이 보존 앞에 붙었을 때는 보존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농지도 뭐하고 뭘로 나뉩니까? 농림지역과 뭘로 나뉩니까? 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죠? 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죠? 여러분, 부동산 학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요. 이거 농지도 그래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요. 나뉘는데 준보존산지는 이 관리지역이란 말입니다. 관리지역이란 말은 관리를 하라는 말은 뭐예요? 관리를 하라는 말은 지켜보라는 말이 아니고 보존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손을 댈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맞나요? 그렇게 개념 구분하셔야 돼요. 산주학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관리지역이 뭔지 농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과 임업을 위해서 놔두라는 지역이에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보존산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준보존산지에는 관리지역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발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농림지역인 산지, 이건 지금까지 손을 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손 댔다가는 그냥 바로 검찰이에요. 산지법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산지법과 하천법입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러면 이 보존산지 안에는, 보존하라고 하는 산지 안에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내 땅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따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지적도에 보면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보신 적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 무슨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줄이 그어져 있어요. 색깔도 달라요. 색깔도 누리끼리 한 색깔도 있고 푸르스름한 색깔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지목상의 이 땅의 성격을 목적을 드러내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존산지와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 안에 있는 것은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거였는데 이 보존산지 안에도 뭘로 나눠지냐면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눠집니다. 요거 조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는데 임업용 산지는 뭐 하는 데냐면 말 그대로 나무 심고 베고 가꾸고 해라. 즉 산을 손 댈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무 심고 베고 할 수 있다. 에? 공익용 산지는 뭐냐? 나무 심고 베고 할 수 있다? 택도 없어. 손도 대지 마. 손도 대지 마.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데, 예? 이런 데는 공익용 산지예요. 지금까지 산주들이 내 산이 있는데 손 못 댄다고 했는데 임업용 산지인지 공익용 산지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8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꼼짝도 못했던 보존산지 중에 임업용 산지 안에다가 아까 만들어놨던 트리하우스, 숲길, 숲놀이터 그 다음에 내 아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거기다 뭘 좀 이렇게 숙박시설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걸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걸 만들어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법이 금년에 생겼어요. 예? 이해되세요? 예. 이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을 확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산주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되시죠? 꼼짝도 못하게 했는데 거기다 조그마한 숙소도 지을 수 있고 판매장도 지을 수 있고 놀이터도 할 수 있고 카페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캠핑장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어디다 해라? 임업용 산지에다 해라 라고 만든 법이 아까 말씀드린 숲경영체험림이라는 사업입니다. 법안입니다. 모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또는 옛날에 돈 빌려주고 그거 대신 받았던 저 뒤에 있던 쓸모없었던 산이, 예? 산이 보물산으로 둔갑할 시점이 왔다 안 왔다? 왔어요. 왔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자, 제가 한 얘기를 일부에는 정리를 좀 할게요. 보세요. 한 시간 더 떠들어야 되니까. 내 산에는 이와 같은 자원이 적어도 2가지, 3가지가 존재한다. 전제해봅니다. 전제해봅니다. 내 산에는 적어도 이런 류의 자원이 잘 뒤져보니까 있더라. 그리고 내 산을 뒤져봤더니 내 산은 공부를 찾아봤더니 관리지역은 무조건 땡큐니까 놔두고 대부분 보존산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를 더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임업용 산지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임업 후계자, 신지식인, 독림가, 신지식인 독림가는 겁나게 어려워요. 요것은 정말 전문가 반열에 올라야 되고 땅도 많아야 돼요. 근데 임업 후계자, 요건 쉬워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임업 후계자가 된 지 5년 이상 됐고 내가 갖고 있는 산이 5헥타 이상 됐다. 얼마요? 5년에 5헥타. 그러면 내 산에다가 이제 내가 그렇게 그리던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법제화 시켰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처음에 주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형 산주들입니다. 30헥타, 50헥타 갖고 있던 사람들. 10년 이상 임업을 했는데 재미 한 개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법 만들어줘.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임업인 단체에서 시행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0년 10헥타로 만들자라고 산림청하고 꿍짝꿍짝 해놨었어요. 네? 근데 10년 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10헥타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 산주 217만 중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네? 4, 5? 많이 쓰신 거예요. 1.6%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이 1.6%짜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법 취지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임업부회자 중앙회장한테 우리 총회할 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서 내가 손을 번쩍 들고 5년 5헥타로 합시다. 5년 5헥타로 해야 소형 산주들, 우리나라 산주들의 평균 임야 면적이 2.2헥타입니다. 10,000평이 안 돼요. 5,000평이 안 돼요. 그래도 3헥타 이상부터 임업후계자입니다. 3헥타 이상부터 임업후계자 자격이 주어져요. 5헥타 정도 되면 내가 3헥타 갖고 한 2헥타 빌리면 돼요. 임대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5헥타 채우고 임업후계자 돼서 교육받고 뭐 어떻게 이런 교육 뭐 이렇게 받고 한 5년 금방 지낼 수 있어요. 5년 5헥타 정도만 되면 이 법의 혜택을 받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 약 30%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나라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지. 1.6%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저와 같은 소형 산주들, 여러분들과 같은 소형 산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면 그 법은 출발도 하기 전에 바로 꺾인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대, 임업직불제와 숲경영 체험림 이 시대가 열려서 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시대가 왔으므로 산주인 내가 산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가 이제는 좀 알고 들어가야 면장을 하든 뭔 장을 하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요 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떠든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장담컨대 이 과정을 정말 눈 부릅뜨고 끝까지 들으신 분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채로 이 과정을 졸업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 800시간 정도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교육 기획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산주학교에 만들어진 교육과정, 여러분 노트 맨 앞장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교육과정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 파일, 잠깐만요. 요 파일, 여기 열어보면 교육과정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고의 수장이 지금 우리 산림청의 남성현 청장님입니다. 산림 르네상스를 열어보겠다고 갑자기 이상한 개념 하나 들고 나와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이 시골, 쥐똥만한 시골의 산주학교 이런 교육과정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12월 17일에 오십니다. 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2부 부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